자, 이번에는 마이도 받았습니다.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남겨주시는 의견 항상 잘 피드백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시는 의견들 잘 반영해서 함께 만드는 라이트하우스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강남에 한 아파트 단지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파산을 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은 양극화가 심하다. 그래서 떨어지는 데는 떨어지더라도 강남은 다시 올라갈 것이다. 매번 이런 식으로 강남은 살아남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그 강남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다 파산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이 이게 건설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함께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강남의 어떤 아파트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파산까지 이르게 됐는지 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170억 빌려 쓰고 못 갚는다고 파산한 강남 아파트. 강남 개포동에 있는 성원대치 2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을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돈을 빌려 쓴 조합을 해산시키고 조합이 파산 신청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금액이 170억이라고 해서 커 보이지만 한 가구당 1000만원 안팎이에요. 강남에 집이 있다는 사람들에겐 그렇게까지 큰 돈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내지 않고 파산을 한 것이다.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요? 물론 사업 진행이 17년 동안 늦어졌기 때문에 거의 1년에 한 10억 정도씩 손해를 본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파산을 한 이유가 뭐겠냐. 증축이 되더라도, 그래서 완공까지 시키더라도 지금 분양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이익이 날 것이냐 손실이 날 것이냐를 계산해 봤을 때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업을 멈추고 조합을 해산하는 거죠. 거기서 170억의 손실은 갚기 싫으니까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파산을 한 셈이고,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뒤집어 쓰겠어요? 당연히 사업을 추진했던 건설사들이 손실을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금 건설사들 문제가 굉장히 크고 특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성원대치 2단지 리모델링에 참여한 건설사가 HC 현대산업개발이랑 DLENC인데 물론 저것도 높은 부채 비율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엄청나게 높은 곳들 대비해서는 그나마 괜찮은 사정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저게 강남까지 올라갔다는 소리는 지금 그래도 강남은 잘 되고 서울은 잘 되는데 지방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방 같은 데는 더 심하게 많이 터지겠죠. 그러면 생겨나는 일들이 뭐겠어요? 앞으로도 건설사 부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부도 상황만 보더라도요, 21년에 12건에서 14건, 21건, 29건으로 부도 현황이 계속 늘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23년, 24년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이거 거짓 상승이라고 그랬죠. 제가 거짓 상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거래량이 진짜 안 나왔다. 그리고 건설사들 상태가 계속 안 좋았다. 미분양이 줄지 않았다. 경매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니까 호가가 올라가고 그 올라간 호가로 간간히 거래되는 것 제외하고는 계속 무너지고 있던 부동산 시장이었다는 소리죠. 특히 건설사 같은 경우는 부도 현황뿐만이 아니라요, 건설 선행지표도 보면 건축허가, 건축착공, 아파트 분양 다 줄어져. 이걸 가지고 뭐 공급 부족이니 뭐니 하는데 그거 공급 부족이 문제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적자 건설업체 비중도 25.6%까지 오르면서 지금 4개의 건설사 중에 하나 정도는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들어갔죠. 그 다음에 경남 2위라는 대저건설도 법정관리 들어갔죠. 문제는 법정관리 들어간 신동아건설, 거기가 부채 비율이 한 400% 정도 돼요. 그래서 대략 한 250%, 60% 넘는 곳들만 뽑아봤는데 신동아건설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근데
신동아 건설보다 더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곳들도 많다. 얼마 전에 태영건설 같은 경우 워크아웃에서 회복됐는데 결국에는 부채 비율 저만큼 늘어나서 업종관리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삼부토공 같은 경우는 아예 800%를 넘어갔으니까 지금 문제가 굉장히 큰 상황인 거고, 이렇게 건설사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자기 자본 3%로 돈 빌려서 사업했는데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 사업을 했으면 팔아가지고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팔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이유부터 보면은 부동산 PF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부동산 PF 유의사업장,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2조 9천억까지 늘어나면서 정부가 얘기했던 5에서 10% 선이 아닌 10.9%로 돌파를 했고, 여기에 PF 대출 연체율, 토담대 연체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요, 돈을 못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과거에 뭐 코로나 때 혹은 코로나 이전에 미중 무역전쟁 때만 하더라도요, 금리가 낮았죠? 그러니까 쉽게 빌려가지고 사업을 마구 추진한 거예요. 자기 자본 3% 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간 거죠. 그게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사실 지금이 고금리예요? 고금리 아니에요. 워낙 저금리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느껴질 뿐이지 지금도 중저금리다. 중저금리만 되더라도 지금 저 정도 상황이 됐다는 소리인 거고, 그만큼 사업이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저금리를 통해서 자금 융통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정상화되니까 터져 나오고 있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또 터지지 않도록 규제가 들어가고 있죠. 부동산 PF의 자기 자본은 20%까지 높이고, 최근에 금감원에서 부동산 PF와 가계빚을 관리하겠다고 지금 들어간 상황인 거죠. 이 부분을 보시려면은, 자, 가계부채도 같이 쪼여요. 가계부채도 같이 쪼이면은 당연히 사업장이 더 잘 될 수는 없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수요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PF도 터지는 곳들, 부실화된 곳들은 터트리고 정리를 하겠다는 소리죠. 어차피 이복형 금감원장은 던져놓고 임기 마치면 다음 인사가 해결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한 가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다. 일단은 분양 자체도 잘 안 받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고 나서 돈을 안 줘요. 자, 입주 전망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입주 전망 지수가 7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최저 수준인 거고, 불과 10월까지만 하더라도 111.4였는데 4달 만에 35.6포인트나 떨어진 75.8까지 떨어졌다. 물론 지연이자를 어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건설사 자금 융통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양은 벌써 7만 건까지 늘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미분양이 7만 건이 아닐 거예요. 10만 건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이유는 건설업계에서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양도 입주도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소리고, 사줄 사람도 없고 사더라도 외상해가지고 잘 안 갚는 셈이란 소리다. 그러면은 건설시장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죠. 근데 과거와는 다르게 부동산 시장에도 지금 주담대 규제도 들어가고 있고 전세대출 규제도 들어가고 있죠. 즉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이 줄어든다. 들어갈 수 있는 수요들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이 같은 거 생각해보면 어때요? 배짱이처럼 띵까띵까 놀면서 대충 짓고, 그럼에도 굉장히 높은 분양 가격에 팔더라도 사람들이 다 사줄 거야. 나는 그걸 기다릴 배짱이 있지 하면서 배짱이처럼 있었는데 겨울이 왔죠. 겨울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짱이는 얼어 죽는 거예요. 그 한 방을 노리는 배짱이들을 보면서 살아남은 개미들은 저런 개미친 짓거리 안 해도 됐다 이러면서 안심을 하는 거고. 결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강남 아파트 조합 파산, 이게 핵심적으로는 무슨 문제였다? 건설 경기 침체 문제였다. 그런데 건설 경기가 앞으로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죠. 저런 사례는요, 강남에서 나왔다는 건 앞으로 강남뿐만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지방까지도 저런 문제들이 계속 번져갈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PF나 부동산 경기 침체 문제가 있으니까 건설사들
부도나고 파산하는 거 앞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거다. 2022년에 터졌어야 될 것들을 계속 뒤로 밀어오면서 지금까지 버티기만 했지만 결국에는 더 크게 터지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매매 및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는 계속 될 것이고 건설 경기 침체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또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설 경기 침체되면은 공급이 줄어들어서 공급 부족이다. 근데 공급이 감소한 이유가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죠. 즉 수요 부족이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 부족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가속화된다는 소리다. 결국 강남 아파트도 터진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강남은 안 터진다. 딴 데는 다 떨어져도 강남은 살아남는다. 이런 것들 다 거짓이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터질 것이다. 이제 집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재건축이 된다니, 뭐 GTX가 들어온다니 막 돈 번다고 부동산 막 부추겼잖아요. 그러면서 안 산 사람들 보고 벼락거지라고 놀렸잖아요. 근데 벼락거지는 손해본 거 없어요? 진짜 벼락거지는 뭐예요? 벼락부자가 벼락같이 부자가 됐듯이 벼락거지는요, 내 돈이 벼락같이 사라지는 게 벼락거지예요. 벼락거지라고 놀리던 사람들이 진짜 벼락거지가 될 중대한 지표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